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용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성폭력,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임신,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요.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성하니까 저는 사랑이 떠올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하니까 당연히 성관계가 떠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 모험, 그 다음 결혼, 그리고 성폭력.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가 떠올라요. 라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외의 것들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아마 떠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과 관련된 한문 혹시 뭐와 뭐가 결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 봤더니요. 성은 몸과 마음이 합쳐진 한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성교육 받아본 적 있으시죠? 어떤 성교육을 받아오셨나요? 대부분 몸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 여드름도 나고요. 변성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 몸에 털도 날 겁니다. 월경도 하고요. 몽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몸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마음에 대한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아오셨나요? 성교육은 마음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성은요,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 성폭력, 성교육은요, 우리가 전생에 거쳐서 끊임없이 받아야 할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교육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혹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19년, 2020년도에 새로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감수성이란 단어입니다.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요즘은요 학교에서 혹은 현장에서 성교육이란 단어보다는 성인권 교육이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수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감수성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인가냐 봤더니요. 어떠한 사건이 촉발되었을 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감수성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현장에 한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야,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하면서 저를 툭툭툭 건드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랜만이다.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상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내 몸을 만지지? 혹은 저 친구가 툭툭 치는 게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네? 라고 느꼈다면요. 이거는 내 감수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는 장난인데 그걸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저 친구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살아온 배경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키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저 친구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감수성이 높을수록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민감하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요, 대부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수성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행동이 뭐가 기분 나빠요?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낮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지금처럼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투 운동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보시면 샵 미투 운동 혹은 나도 당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검찰계 안에서 한 검사분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요, 여러 피해자들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기 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까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미투 운동은요,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투 운동,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또래 성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래 성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누구인가요? 바로 친구들입니다. 혹은 선후배, 아니면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서로의 몸을 함부로 터치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예전에 유재석 씨, 박명수 씨, 정준하 씨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예능인데요.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명수 씨랑 정준하 씨랑 매우 친하잖아요. 그래서 장난을 치려고 박명수 씨가 정준하 씨의 바지를 벗겼던 사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정말 정준하 씨가 미워서 했던 행동은 아니고요. 박명수 씨는 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 바지를 내렸을 때 그 앞에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명수 씨는 미안해, 나 장난이었어 라고 넘어갔지만요. 정준하 씨는 그걸로 인해서 방송을 나는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괴로웠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는 지금도 스태프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장난이었지만요. 다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했던 장난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들 똥집하는 장난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장난 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또래 성폭력입니다. 또래 안에서 장난처럼 여겨지지만요. 실은 성폭력이 될 수 있고요. 자, 역시 무한도전은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막 만지면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재미있게 시청했던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 옷을 막 벗기는 장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디어, 예능에서 성폭력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성폭력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성폭력이 될 수 있는데, 저런 장면들 굉장히 불편한데? 라고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로 경찰서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디지털 성범죄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진 찍는 게 되게 익숙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풍경을 찍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찍기도 합니다. 이런 익숙함을 나도 모르게 잘못 악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동의 없이 사진 찍는 행동들, 그리고 이거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동들, 전부 처벌받을 수 있는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역시 이런 친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래 성폭력 장면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자주 했던 장면들인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반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했던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셔서 사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감수성을 존중해 주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요즘 청소년 3명 중 1명은요, 또래 간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내가 가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친구 사이에서 SNS나 문자 이런 것들로 인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야동을 주고받는다던가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동, 전부 또래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속옷 잡아당기거나 SNS에 벗은 몸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은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고 있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성폭력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또래 성폭력 당해본 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요, 60%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요, 저도 친구들한테서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이런 또래 성폭력을 당해본 적 있어요 라고 응답을 했고요. 39.9%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또래 성폭력을 당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폭력,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성폭력 발생 건수가 58.5건이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건수고요. 1시간에 2.4건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교육하고 있는 이 1시간 사이에 2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동안 3.6배가 증가했고요. OECD 국가 평균 2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인 건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2위를 차지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성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나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신고 문화가 또 잘 돼 있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요, 더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성폭력이 발생되지만요, 신고 문화가 낮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위에는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폭력도 많이 발생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신고도 많이 하는 나라고, 이런 체계가 그래도 잘 돼 있는 나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그 성폭력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서는요, 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선생님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무조건 성폭력입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성폭력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해야지만 성폭력으로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내가 위협하지 않고 때리지 않아도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내가 강압적으로 내 의사만 마음대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 사이에서도 애인 사이에서도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면 언제든지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성폭력 행위의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이 피해자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순순히 따라온 거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해자의 일방성이 핵심 구성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 성폭력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자, 왜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차별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 보시면 여자는 무조건 날씬해야지. 야, 남자가 무슨 울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야, 여자가 무슨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야, 여자는 일찍 다녀야지. 그러게 왜 짧은 치마를 입어.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로 의해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대부분은 성폭력은 남자에 의해서 여자에게 발생되는 그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은요, 남녀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힘, 권력의 대결 구도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을 때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끼리 안에서도요, 남자끼리 안에서도요, 힘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을 때 성폭력은 혹은 학교폭력 혹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 야, 너 선배 말 안 들어? 선배가 시키면 해야지. 야, 내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하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성인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스마트폰에 노출,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너무 쉽게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요, 아직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미디어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야한 동영상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요. 아, 저렇게 박력 있게 키스해야지만 남자로서 인정받는구나. 아, 여자는 이렇게 튕겨야 매력이 있는구나. 라는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은 어디서 발생되냐라고 봤더니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성폭력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 83.2%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16.8%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안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한 8시, 9시에 회사에 출근하셔서 6시, 야근하시면 7시, 8시까지도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힘이 있죠.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요, 학교나 학원 혹은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유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혹은 가족들, 나와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인가? 라고 봤더니요.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봤더니요. 남성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가 적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적다 크다를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성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를 입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대요.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피해 남성은 행운이라 여겨야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성적 피해를 입은 남성은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 역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요, 이렇게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비율을 봤더니요, 약 4% 정도가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율은 4% 이상 된다고 합니다. 1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왜 신고를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피해서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비율은 10%가 넘는데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남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요. 아유, 너 얼마나 남자답지 못해서 그런 피해를 당해. 야, 너도 즐긴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신고해? 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요, 다 이거를 사람으로 바꿔보십시오. 사람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아니죠. 사람이라면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가 적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거를 남성, 여성으로 비유하지 마시고요.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요.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누가 친구로부터 맞고 왔어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야, 그러게 너 친구한테 잘하지. 그리고 친구가 패딩 좀 벗어달라고 그러고 용돈 좀 달라고 하면 주지. 그걸 왜 맞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폭력 피해를 받고 온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있나 봤더니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 거의 49.3%가 맞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가 강간을 당했다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더니 54%가 맞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더니 48.7%가 맞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피해자 탓하는 문화입니다. 자, 보시면요.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해 떨어지기 전에 다녀야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다니지. 그리고 짧은 치마,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니까 피해자가 되지. 라고 하면서 결국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게 가장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서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을 당하고 온 피해자한테 아유, 그러게 남편한테 잘하지 왜 맞고 와요? 아유, 그러게 마누라한테 잘하지 왜 맞고 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선배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지. 그걸 왜 돈을 안 줘갖고 얻어먹고 돌아다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이런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가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더 부추기는 행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요, 그 피해자를 궁금해합니다. 누군지. 그거 오히려 더 피해자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고요.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 교육이 아니고요, 가해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누구보다 힘을 더 가진 사람이 아닌지, 내 힘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분들은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id you hear? No, what's up? James is dead. What? Oh my God, what happened? Apparently somebody killed him at a party. What party? Was he there alone? At that big party off campus on Friday. Oh man, wow. That sucks. Yeah. Was he drinking at the party? Huh? I don't know. I guess some. It was a party after all. Yeah, 'cause alcohol makes it harder to fight off a murderer, and he may have made some bad choices about who to talk to. Well, everyone was probably drinking some. Yeah. I mean, what was he wearing, though? What? Well, you know how he wears all those V-neck t-shirts? Yeah, but I'm just saying, if you don't want to get stabbed in the neck, consider wearing a turtleneck sweater or something. I don't think that really... Also, James was super friendly. Yeah, poor James. I mean, he was so outgoing. Yeah, nice guy. He talked to everyone. Yeah. So it's kind of no surprise that he eventually met a murderer. What? I'm just saying, if you don't want to get murdered, don't go around talking to strangers at parties and just expect it to be fine. Did he even blow the murder whistle that Student Life gave us? No, I think it was in his coat. The murder happened so fast.
in his coat. Typical freshman move. I mean, 1 in 5 college students gets murdered. He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No one ever thinks it will happen to them. I guess. His family must be devastated. I know. They must be so ashamed that he let himself get murdered like that. It's got to be so embarrassing for them. What? No, I meant... So did they find out who did it? I mean, assuming it was a murder and not some assisted suicide thing. Hey, maybe James really wanted this to happen. No, he definitely didn't. And it was definitely Robert. Some people walked in on the murder, but they didn't think it was any of their business. Robert? Oh, he's such a nice guy. He's definitely not a murderer. He is. He definitely did it. Yeah, well, he just felt like ending James's life, and he did, but he's not like a murderer. Besides, was such jailbait, you know? Huh? I mean, he just had that look that you can totally see wanting to commit a felony and murder him. It's perfectly normal. Poor Robert. Really, it's sad how many young people's lives are ruined just because they kill a few people in college. 네, 방금 보신 영상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여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친구가 대학교 파티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러게 죽고 싶지 않으면 왜 파티를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왜 부인의 목티를 입고 갔어? 목폴라를 입고 다녀야지. 그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왜 가가지고 괜히 친한 척하면서 아는 척했어? 조용히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뭐 여러 가지 폭력 상황이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몰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몰래카메라입니다. 요즘은요, 몰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요. 디지털 성범죄 혹은 불법 촬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뭔가 봤더니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 협박한 내용을 가지고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피해자는요, 처음 촬영부터 시작해서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한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성착취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요. 사진을 찍고 그걸 유포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요.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재판받아서 많이 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버스 안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돼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포하면 안 되는 영상들을 서로 몰래 찍었다가 유포해서 처벌을 받아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준영 씨 사건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뉴스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역시 디지털 성범죄였고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서 서로 공유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정준영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혹시 보셨나요? 바로 정준영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그 사진이 궁금하고요. 그 동영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인지,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연예인은 누구인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도 그 영상 좀 공유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법된 촬영 영상 보시는 것도 범죄인 거 알고 계시죠? 공유하는 거,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순간 피해자는 2번, 3번 힘든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미 나는 피해받은 1차로도 힘든데요.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서로 유포하고 공유하고 결국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 보시겠습니까? 나도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그걸 동영상을 보는 순간 나도 같은 가해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우리는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피해자에게 시선을 가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했죠? 가해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궁금해하는 순간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2차 피해, 지금 내가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같이 검색하고 계셨던 친구 있다면요. 과감히 멈추시고요. 아, 이런 행동도 범죄구나. 이런 행동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꼭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자, 보시면 몰카라고 썼지만요. 이런 것들이죠. 불법 촬영물 유포하고 확산하는 것들. 결국은 이렇게 수갑차는 일입니다. 몰카가 아니고 불법 촬영이라는 거.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거. 보는 것도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촬영물을 개인 간에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친구들끼리 야, 이거 어디서 구한 거 어렵게 구한 거야. 너 한번 봐봐. 전송하는 순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면요.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성폭력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많이 보시나요? TV를 통해서 예능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1박 2일 영상을 가져왔어요. 자, 1박 2일 예전 영상인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지금 불편한 거 있으신가요? 뭐가 불편하세요? 연예인들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단지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불편하신가요? 자, 보시면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들이 옷을 벗고 입수했을 때 시청률이 잘 나간대요. 그래서 그 PD와 감독님들이 자주 입수를 시킵니다. 자, 오늘은 입수하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 연예인들이 아니고 여자 연예인들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수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옷 벗고 입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이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입수하는 게 부끄러울 거예요. 창피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웃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옷을 벗어봐, 벗는 것 좀 보여줘 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우리 사회. 성폭력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무한도전 그 사진입니다. 예전에 소지섭 씨가 이 무한도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멤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옷을 벗깁니다. 옷을 계속 벗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섭아, 네가 몸이 좋으니까 옷을 벗어야 시청률이 올라가 라고 하면서 계속 옷을 벗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폭력입니다. 굉장히 불편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마냥 좋아합니다. 웃으면서. 반대로 해볼게요. 전지현 씨가 나왔는데 지현아 옷 좀 벗어봐. 네가 옷 벗어야 시청률이 올라가 라고 한다면 아마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무한도전에서도 박명수 씨가 옷을 안 입고 그냥 막 뛰어다녀요. 사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인 거예요. 나는 더워 하면서 옷을 벗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불편하는 걸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 이게 불편해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했었어야 하는 행동이고요.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거침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폭력인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예능으로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보시면 한 멋진 멤버 한 명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데요. 밑에 멘트 한번 보십시오. 어머, 이건 봐야 돼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하나요? 이거는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디어 속에서 이렇게 성폭력이 많이 등장하지만요. 우린 이게 성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훈련이 끝나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바로 모자이크가 되는 카메라가 있을까요? 아마 방송국에 가지고 와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했던 어느 누군가는 이 장면을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디어 속 성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 속 성폭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냥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히나 드라마,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미디어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뜻. 왔으니까 됐다고. 최영도가 눈치 다 챘다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여보, Head underwater, and you tell me to breathe easy for a while. The breathing gets harder, even I know that. Made room for me, but it's too soon to see if I'm happy in your hands. I'm unusually hard to hold on to. Blank stares at blank pages. No easy way to say this. You mean well, but you make this hard on me. You want my destiny. 그대 물들인 먼 하늘은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 잠들.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시간입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죠?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키스씬, 특히나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나 사귀지도 않는 연인 관계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키스씬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히려 이런 드라마가 끝나면요, 인터넷,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청소년들이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력 있게 키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더 남자다워 보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보면서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서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37세 한 여자가요, 백화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1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화장품 가게 코너 앞에서요, 깍 하면 소리 지르면서 경기를 하면서 쓰러졌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혹시 바바리맨을 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바바리맨을 등장하는 거에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전에 성폭력을 당했던 가해자를 만난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하긴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 여성분은 5년 전에 퇴근길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셨고요. 잘 회복이 되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에 1층에 화장품 코너 앞에서 5년 전에 가해자가 뿌렸던 향수 냄새랑 똑같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가해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가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5년 전 그 향수 냄새를 잊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5년 전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경기를 하면서 쓰러졌던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 정도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이잖아. No, 아닙니다. 피해자는요, 이렇게 후유증을 안고 평생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울증, 수치심, 혹은 대인기피증,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심각할 경우에 자살, 그 다음에 학업 중단, 거식증, 폭식증,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고요. 이런 정신적 고통이 8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해요. 하지만 계속 그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이 잘 주어진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에게, 이런 남성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잘하지 그랬어. 그 네 잘못이지. 라고 한다면 이분들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탓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적절한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미투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려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이분들에게 이제는 용기를 주셔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건이시긴 한데요. 자, 보시면 이 1991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김부남 씨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입니다. 이건 뭐였냐면요, 7살 소녀가 매일같이 이웃집에 물을 길르러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부모님이 바쁘셔서 7살 소녀가 혼자 주인집에 물을 길르러 갑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웃집 주인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주인집 아저씨가 너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 집 다 쫓아낼 거고 물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어떻게 했냐?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논란이 됐었죠. 사람들은 다 이 김부남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20년 동안 잘 살았으며 그냥 살지 이제 와서 왜? 네가 살인자가 되면 뭐가 남아? 라고 했지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셨지만 그만큼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폭력은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피해자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로 평생 남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폭력 가해가 발생이 되지만요. 주변에 적절한 도움만 주어진다고 하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항상 방관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관자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닐 때는 그냥 뒤로 쓱 빠져서 구경만 한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관자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보다 도움을 덜 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면 굳이 내가 안 해도 뭐 알아서들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성폭력은요, 그것을 방관하는 이들에 의해서 묵인되고 더욱 만연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관계 안에서 이런 장면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나아가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야, 너 지금 그런 행동 이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라고 노를 외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폭력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관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이후 이른바 방관자 효과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책임감 또한 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관자 효과는 단순한 이기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겁 많고 우유부단한 펭귄들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두려워 망설입니다. 하지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선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자 무리가 따라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유래한 것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지하철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면서 몸이 빨려 들어간 한 노인. 역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전동차에 손을 대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켜만 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지하철을 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인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1일 경남 창원시 마산역 사거리.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25톤 트럭과 충돌 후 인도 쪽으로 튕겨나간 차량이 여고생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시민 수십 명이 승용차를 들어올려 깔린 여고생을 구출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한 발짝 먼저 용기를 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라 부릅니다. 네, 방금 퍼스트 펭귄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방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퍼스트 펭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신다면 아마 우리 사회 폭력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폭력 어떻게 예방하냐라고 봤더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만나는 시간과 장소, 귀가 시간을 주변 어른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늦으면 저 늦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딜레이 된다면 몇 시까지 들어올게요 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격리된 공간에서 이성과 만나는 것을 대부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단둘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거. 세 번째는요. 낯선 사람이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경우에는요. 단호히 노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 안에서 누군가가 만나자고 할 때는요. 절대 만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말 만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요. 주변의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반하셔서 만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미디어, 드라마 속에 알게 모르게 성폭력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한 장면인데 저런 것들은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안전한 장소로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상담소에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담기관을 가급적 빨리 찾아올 경우 병원과 경찰과의 연결이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 검사비, 수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 순서대로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이요. 이 사람 인생이 되게 잿빛 같겠구나. 보라색, 짙은 보라색, 되게 진한 보라색? 뭔가 일단 상처받은 검은색, 검정색이요. 검정색?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까만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정색, 까만색.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당시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닐까.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 문제인 건가? 내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좀 수치가스럽고 마음이 아픈 글이죠. 사실 읽기 불편할 정도로. 제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말 고립되고 처절한 느낌. 너무 아픈 것 같네요.
생각도 하기 싫네요. 내 탓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제가 처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걸 8년 동안 참았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8년이나 걸렸다. 8년이 걸렸어. 8년. 저는 제가 8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잊었을 텐데 이런 기억이면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남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약자를 권력으로 착취한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느 누구한테는 강자일 수 있으니까. 나는 혹시 누구를 약자로 보지 않았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보고. 친구랑 장난으로 막 여자애들끼리 막 스킨십하고 그럴 때 야, 너 미투 운동 신고한다 막 이러면서 나도 당했어요. 장난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친구가 나는 잃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그렇게 잃을 거 없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되게 작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 한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지만 결국은 피해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위가 됐잖아요. 복수가 됐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돼서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투라는 말이. 같이 바꾸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한테 생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미투라는 게 다음 세대, 내 밑후배 그 생각에서 한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네, 방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를 약자로 보진 않으셨나요? 내가 어느 관계에서는 강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관계에선 나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강자로 있을 때 우리 구조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이런 폭력 피해가 발생됐을 때 방관자로 계실 건가요? 아니면 퍼스트 펭귄으로 계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자기결정 서약서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의지에 따른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교육도 받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거. 내가 싫을 땐 언제든지 노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성이라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요, 건강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나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이 서약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기관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전화는 1388이지만 저는요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요 서울시 성문화센터들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사이버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는요 성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도움 받으시고요.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더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관에 방문하셔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성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 사회의 성폭력 없는 세상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은요, 선생님 혼자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